제주의 대표적인 도심 속 공원인 신산공원 일대에 역사 문화 생태지구가 조성됩니다. 민선 8기 제주도정의 주요 공약 사업인데요. 사업의 밑그림을 그리는 기본 구상이 제시됐는데 예산만 최대 600억 원이 들어갑니다. 보도에 박주연 기자입니다. 삼성열과 신산공원 일대 부지 24만 5천여 제곱미터의 역사문화 생태지구와 제주역사관 건립이 추진됩니다. 기본 구상 용역 결과 신산공원에는 제주마을을 컨셉트로 초가와 방사탑, 밭담과 올레길, 그린 주차장과 생태 관찰장 등이 조성됩니다. 제주역사관은 현재 자연사 박물관에 연계한 증축이나 신축을 통해 고대 탐나국부터 근현대까지 제주인의 삶을 조명하는 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최소 430억 원에서 최대 640억 원. 제주도는 기본계획 실시 설계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신산공원 그리고 이 자연사 박물관, 삼성열을 잇는 하나의 역사, 문화, 생태 허브로 갖고 갈 수 있도록 도민들의 하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탐나의 어떤 향기가 묻어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도 1억을 확보해가지고 기본 계획을 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발도 거셉니다. 도시공원으로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원에서 대규모 사업이 추진되는데도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는 겁니다. 또 현재 공원녹지법 기준보다 낮은 신산공원의 녹지율을 높이는 정비 사업인데 지나치게 높은 예산이 책정됐다는 겁니다. 이번 사업이 사실상 역사관하고 더불어서 이제 공원을 좀 정비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비용이 과연 들어갈 만한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하루 평균 3천여 명의 시민들이 산책과 운동을 위해 찾고 있는 신산공원. 제주도는 빠르면 내년 말에 공사를 시작해 2028년에 마친다는 계획이지만 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빗물이 모여 하천으로 가는 통로가 바로 우수관인데요. 그런데 우수관에서 빗물이 아닌 정체불명의 하얀 물이 며칠째 하천으로 유입돼 심한 악취까지 풍기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소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다리 및 하천 바닥이 온통 뿌옇게 변했습니다. 맑은 날인데도 빗물이 나오는 우수관에서 줄줄 물이 나옵니다. 주변은 알 수 없는 부유물이 떠 있습니다. 우수관에서 흘러내린 뿌연 물이 다리 밑을 온통 뒤덮으면서 이 일대는 심한 악취가 진동합니다. 언제부터 흘렀는지 알 수 없는 상황. 오염된 물이 스며들어 땅은 검게 변했고 풀잎은 시들어 생명력을 잃었습니다. 쫄쫄쫄쫄 나왔었거든요. 그저께는. 어저께는 올라갔더니 그냥 엄청나더라고. 완전 물이 콸콸콸콸 내려오더라고. 제주시가 유입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하천 주변의 우수관과 생활 폐수를 하수 처리장으로 보내는 오수관까지 점검했습니다. 하천에서 1km 떨어진 오수관 맨홀을 열어보자 생활 폐수가 차오르는 상황. 입구가 찌꺼기로 막히면서 폐수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옆에 있는 우수관으로 유입된 걸로 추정됩니다. 네, 생활기름. 돼지기름이나 식용유, 소기름, 이런 콩고급, 가정식품, 급식 속에 있으니까. 제주시가 오수관을 청소하고 하천 정화 활동을 벌여 처리한 생활 폐수만 50여 톤. 오수는 잡혔지만 언제부터 얼마나 많은 오수가 흘렀는지 알 수 없어 환경 오염도 우려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어제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대형 의류 판매 창고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 가건물로 지어진 창고 안에는 불에 잘 타는 물건들이 많아 진화에만 3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비닐하우스 창고에서 불과 함께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불이 점점 옆 창고로 옮겨 붙더니 삽시간에 번집니다. 검은 연기 기둥이 하늘 위로 쉴 새 없이 솟구치고 하늘 전체를 온통 뒤덮어버렸습니다. 서귀포시 동홍동의 창고형 의류 매장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아침 6시 10분쯤. 이른 아침 갑작스러운 화재에 소방에는 50건이 넘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펑펑 소리가 나서 저희들이 여기 방음이 엄청 잘 되거든요. 근데 펑펑 소리가 나니까 나와보니까 저쪽에서 이게 막 불타고 있었어요. 냄새가 엄청 심했어요. 쓰레기 그 비닐 같은 거 태우는 냄새? 그런 냄새 났었어요. 불이 난 곳은 비닐하우스 6개 동에 샌드위치 패널 등을 추가해 지은 1,800제곱미터짜리 가건물로 옷과 신발 등을 파는 곳이었습니다. 이 불로 비닐하우스 6개 동이 모두 불에 탔는데 큰 불을 잡는 데만 2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불이 순식간에 번진 데다 옷과 신발 등 인화성 물질이 많아 건물 안 진입이 어려웠습니다. 서귀포와 동부, 서부 등 3개 소방서에서 소방차 10여 대가 출동했고 굴삭기 2대까지 동원돼 3시간이 지나서야 진화에 성공했습니다. 가연물이 전부 다 그 옷입니다. 옷하고 뭐 박스, 종이, 뭐 비닐 같은 게 엄청 쌓여가지고 6개 동인가 있는데 그 안에가 전부 가연물입니다. 가연물. 불이 난 곳은 불법 건축물로 지난 2019년부터 철거 명령이 내려지고 이행 강제금까지 받았지만 오히려 지난해 불법 증축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조성된 지 40년이 가까워지고 있는 영광 한빛원전 1, 2호기의 수명 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평과 고창 등 6개 지자체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 등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한평군 주민들이 절차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목포 MBC 박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86년과 87년 운행을 시작한 영광 한빛원전 1, 2호기. 설계 수명인 40년에 다다르고 있는 만큼 오는 2025년과 2026년에 각각 수명이 완료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들 원전 수명을 10년 더 연장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방사선 비상구역에 있는 영광과 한평, 고창 등 6개 지자체에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 초안을 두고 한평 군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평 군민들은 이 초안이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최신 기술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고 중대사고 방사선 환경영향평가가 누락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중대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데도 이에 대한 대책이 없고 주민 보호 대책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안전 중대사고를 상정하지 않고 주민 보호 대책, 원산 복구 및 손해배상도 누락시켰다.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중대사고는 온전히 있는 한 언제든지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다. 한평 주민 소송인단 1,400여 명은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의견 수렴 절차 진행 중단을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한수원 본부가 있는 대구지법에 제출했습니다.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를 주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다시 작성한 뒤 공청회 등을 진행하라는 겁니다.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를 쓸 때는 초안에는 방사선 원앙이라고 해서 방사선 물질이 얼마나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걸 다 적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부분도 빠져 있어서 이것도 그 원자력안전법 위반이거든요. 한수원은 다음 달 19일쯤 한평군에서 주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 공청회가 진행되면 원전 수명 연장을 위한 절차를 막기 어려운 만큼 지역민들의 관심은 법원의 판단에 집중돼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국적으로 때이른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은 열대야도 나타났는데요.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고온다습한 공기가 계속 유입되고 있어서 제주도도 당분간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제주시의 낮 기온 27도까지 오를 텐데요. 예년 기온을 3도가량 웃돌면서 덥겠습니다. 오늘도 가벼운 옷차림 하시고요. 자외선 차단제도 꼼꼼히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햇볕이 쨍쨍해서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고 오늘 제주도는 오존 농도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 가끔 끼겠고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20도를 넘어선 곳이 있는데요. 현재 남부와 동부 지역 21도 보이고 있고 북부와 서부 지역 20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 동부 지역 27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 지역 26도, 한라산, 성판악도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섬 지역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추자도와 우도는 낮 기온이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모레까지 바다에 안개가 끼겠습니다.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구름 낀 날씨를 보이다가 기압골의 영향으로 저녁부터 비가 오기 시작할 텐데요. 비는 토요일 낮까지 내리겠습니다.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 제2공항 사업비를 놓고 국토부와 기획재정부의 협의가 7개월째 이어지면서 기본계획 고시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제2공항 건설 사업비로 당초 계획보다 2조 원 늘어난 6조 8,900억 원을 제시했지만 기획재정부는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시급하지 않은 사업비의 감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째 사업비 협의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시급하지 않은 시설은 축소하거나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마무리한 뒤 기본 계획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멸종위기 식물인 제주 고사리삼 군락 자생지가 보존됩니다. 제주 곶자왈 공유화재단은 공유화기금 6억 원을 들여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제주 고사리삼 군락 자생지가 있는 제주시 조천읍 선을리 동백동산 인근 사유지 5만 제곱미터를 매입했습니다. 곶자왈 재단은 제주 고사리삼 군락지 주변에 농지와 관광지가 인접해 훼손 위험이 높아 매입을 결정했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매입한 곶자왈 사유지는 108만 5천여 제곱미터로 134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제주관광공사가 위치정보법을 위반해 과징금 1억 500만 원과 과태료 300만 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국의 위치정보 사업자에 대한 정기 점검 결과 제주관광공사 등 188개 사업자를 적발해 과징금 8억 5천여만 원, 과태료 3억 4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제주관광공사는 휴업 신고 위반과 관리적 기술적 보호 조치 위반으로 애플코리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과징금 1억 500만 원에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드림타워 화재 당시 자동 신고 장비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드림타워에서 불이 난 지난 9일 자동으로 화재를 탐지해 119에 신고하는 자동화 설비 가운데 경보를 울리는 장치가 꺼져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건물 화재 장비가 최초로 불을 감지한 지 17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소방특별사법경찰은 드림타워 측이 고의로 소방시설을 차단했는지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화재의 원인은 불이 난 건물 6층 건식 사우나실에 있는 전기 스토브의 이상 과열로 추정됩니다. 술에 취해 주차된 차에 불을 지른 50대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8일 밤 12시쯤 제주시 연동에서 길거리에 주차돼 있는 차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을 방화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승용차와 자전거가 불에 타 17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학교 여자화장실 불법 촬영 사건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범죄 장소가 공공장소 내 화장실이며 피해자가 216명에 달하고 상당수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고인도 검찰과 같은 날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피고인은 지난해 9월부터 학교 여자 화장실과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 등에서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하고 일부를 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